앞서 캐스팅 보터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. 최 대변인님 연결돼 계신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여권에서 민주당에서는 잔 어떤 의혹은 많았지만은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당은 당론은 지금 부적격인 거죠, 아직은? 그렇습니다. 그 도덕적 측면에서 흠이 많고 예. 제기된 여러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니까요. 예.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장 감독 기구니까 예. 더 높은 수준의 도덕 기준을 충족해야 이른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. 지금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했는데 좀 결정적인 한방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강훈식 그 민주당 대변인은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. 공직 후보자들 이제 사퇴시켜야 된다든가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어야 할 결정적 한방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상대적인 거였어요. 예. 이것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어떤 기준이 존재하지 수는 없는 거고요. 아니 개인적으로 아까 딱 말씀드렸던 대로 예.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예.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는 늘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했던 게 현실이고요. 그래서 어찌 보면은 김상조 교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국민의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. 예, 어떤 결정적인 꼭 하나가 문제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. 우선 다원계약서 위장전이 흔히 얘기됐던 것이지만 예. 해명이 됐다고 하지만 자료 제출도 완벽하지가 않고 야당 청문위원들 수준 보기에는 해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. 그 부분이 또 그 예일대학교 그 연수 부분에서 예. 누가 스폰서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누가 재정적 부담을 했느냐는 거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한 상태니까요.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국민 눈높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좀 파악하시는 게 있나요? 여론 같은 거를?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. 어떤 정부든 새 정부 초기에 심지어 굉장히 논란을 빚었던 그 공직 후보자들의 경우도 당시에 그 맥락에서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통과를 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여론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, 보통. 예.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낙마를 하거든요. 그것은 특정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 정부를 밀어줘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분이 공직을 수행하는 기간 내내 갖춰야 될 도덕적 기준을 미리 반영하는 건 못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로 결정적 한방이냐 아니냐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. 국민들이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지지는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발에 대한 지지인 것이지 지금 김상조 내정자 한 사람에 대한 지지라고 보긴 어렵다. 그런 말씀이신 거죠? 그렇습니다. 그분이 공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2년, 3년, 4년을 할 수도 있는데 예. 그분의 재임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국민들의 평가, 국민들의 어떤 지지 열기가 계속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예. 그런 기준에서 봐도 맞는 사람들 그런 의미죠. 근데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대표라든가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조금 우호적으로 들리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. 당론은 지금 부적격이라고 물론 말씀하셨지만.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그 SNS 계정이라든지 이런 의사 표현의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. 그렇고 김상조 교수가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야당들과의 어떤 그 교감 속에서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적으로도 굉장히 연이 있고요. 저도 잘 아는 분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는 것들과 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. 계속해서 그러면 조금 다른 의견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있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도 있고 우선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현재로서는 역시 부적격이다라는 입장이시죠? 그렇습니다. 이미 여러 채널로
그 당대표, 원내대표, 뭐 대변인들 통해서 입장을 표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. 예.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도 같은 입장입니다. 근데 지금 청문회에서 얘기도 들어보기 전에 벌써 그렇게 부적격 판정을 할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니 그렇게 입장을 밝혀놨는데 그냥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? 야, 예. 뭐 그럼 청문회 아예 하기도 전에 뭐 사진 사퇴라도 해야 할까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까요? 어떨까요? 지금은? 그런 입장을 밝혀놓은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 후보자가 지금 가장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크게 조금 국민의당 쪽에서 제기하는 게 5.18 판결 당시에 군법무관으로 있으면서 판결 사형 판결 같은 걸 했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네, 그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경우는 특별한 또 맥락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대표기관이 헌법기관인데요. 네. 헌법재판소인데 거기 최고 책임자로서 균형감을 갖춘 인물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 통진단 해산 반대 의견을 포함을 해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낸 진보 인물이시잖아요. 그런데 이분이 재판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과연 헌재 소장으로서 괜찮은 거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고요. 예. 또 다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31사단 군판사였는데 그때 이제 20대 군판사가 계엄 상황에서 내린 판결이란 점이어서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민군을 태웠던 그 버스 운전사한테 사형 선고를 한 대목은요. 과연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. 사실 이제 5.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이런 차원에서 발탁한 헌재소장이니까요. 이게 더 논란인 거죠. 그래서 저희 당 청문위원들도 당시 판결문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당시 계엄군 대검에 찔려서 피살된 여성 시신 검시를 맡았던데 그분이 검시 의견서를 어떻게 냈으며 그 이후에 연관된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부동산 관련 의혹 제기된 게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. 예,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개별 재판관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과연 균형 감각이 있는 것인지도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, 네, 그렇죠. 예, 이제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소수 의견을 많이 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현재 소장의 경우는 조금 균형감도 요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. 예, 제가 그거를 여쭤보니까 하필 이제 균형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뭐 태생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현재 어쨌든 의원 상당수 분들이 호남이 또 그 호남 출신이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막상 국민의당이 원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여당과 가깝고는 하지만 반대쪽인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있고 또 민주당과 정의당이 있는 중간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할까요? 뭐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런 균형을 잡는 역할을 또 묘하게 되셨어요. 위치가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향후 전국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의당의 뭐 포지셔닝, 위치 잡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균형에서 어떤 처해지는 그런 거를 갈까요? 어떤 전략으로 보셔야 될까요? 원래 추구하는 창당 정신이 그 이른바 중도 개혁을 추구하는 그 정당이고요.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어떤 야당이기 때문에 그 견제 감시 역할을 맡은 그 책무를 다할 뿐인데요.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이제 그 질문이면서 해답이 들어있는데 그 여소야대 이제 상황에다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국민의당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궁금한 게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지 우선 궁금하고요. 그리고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데 왜 행사하지 않을까?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? 이게 참 궁금해요. 또 국민의당이 아까 여당과 가깝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어떤 면에서 가까운 건지 민주당은 실제 자기들과 가깝다고 여기는 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정도입니다. 실제 저쪽 열광 지지자들한테 문자 폭탄 많이 받는 게 가까운 겁니다. 정말 가까운 거 맞아요. 조금 서운하신가 봐요.
선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리고 지금 입장을 여쭤본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개별 의원들이 뭐 지역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해관계도 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 네. 부분들이 국민의당 전체의 당론을 밖으로 표시하는데 좀 다른 목소리로 나온 것도 아니냐. 그래서 뭐 아까 지금 김상조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당론은 부적격인데 일부 의견들은 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는 게 아닌가. 그런 어떤 지적을 좀 드린 거죠. 말씀을 드린 거죠. 그렇죠. 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창당은 기본적으로 중도 개혁 노선을 그리고 중도 노선을 지향하고 창당을 했지만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호남 쪽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또 호남 출신의 그 지역구 의원이 많은 건 사실이어서 혹시 그래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아니냐. 예. 그렇게 결과된 건 맞는데요. 그 창당의 정신이라든지 이후 추구한 가치가 어느 특정 지역에 기반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그리고 사사로운 연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 차원의 정치인들의 예. 의사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의 입장으로 이렇게 바로 투영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. 결국에 이제 당이 추구하는 바와 당의 현실적인 문제의 괴리 내지는 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. 괴리할 것까지는 없지만 늘 그런 그 부분의 조화를 요구하는 그런 알겠습니다. 문제들은 남아있죠, 정당에는. 중간에 문자 폭탄이라고 하셨어요. 근데 저는 네네.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뭐 문자 민심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국민의 어쨌든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민의를 국민들이 전달하는데 이게 폭탄이냐. 과연 이런 어떤 지적들도 좀 말씀도 많으시거든요. 그 폭탄은 정말 받아본 분들은 느낄 텐데요. 정말 정신적으로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. 읽지 않으려고 해도 읽다가 보면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. 심지어 몇십 년 동안 동지로 지내왔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정말 질리게 한다는 말을 했잖아요. 네. 수십 년 동지한테도 그런 말 들을 정도로 하는 분들이니까요.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행동할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? 그걸 민의라고 표현을 한다면요. 또 어떤 사람은 문자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문자 행동으로 이해하고 민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하는 게 맞는 겁니다. 또 예. 그게 그렇게 대변인, 민의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분이나 그건 정치 죄송합니다. 시간이 없어서 좀 야당 지지자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을 정도. 예,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또 캐스팅 보터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. 최 대변인님 연결돼 계신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여권에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의혹은 많았지만은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당은 당론은 지금 부적격인 거죠, 아직은? 그렇습니다. 그 도덕적 측면에서 흠이 많고 또 제기된 여러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니까요. 예.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장 감독기구니까 더 피해 맞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는 늘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했던 게 현실이고요. 그래서 어찌 보면은 김상조 교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국민의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. 예, 뭐 어떤 결정적인 꼭 하나가 문제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. 우선 다운계약서 위장전이 흔히 얘기됐던 것이지만 해명이 됐다고 하지만 자료 제출도 완벽하지가 않고 야당 청문위원들 수준 보기에는 해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요. 그 부분이 또 그 예일대학교 통과를 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여론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, 보통.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낙마를 하거든요. 그것은 특정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 정부를 밀어줘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분이 공직을 수행하는 기간 내내 갖춰야 될 도덕적 기준을 미리 반영하는 건 못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로
결정적 한방이냐 아니냐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. 국민들이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지지는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발에 대한 지지인 것이지. 그 연수 부분에서 예. 누가 스폰서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누가 재정적 부담을 했느냐는 거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한 상태니까요.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국민 눈높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좀 파악하시는 게 있나요? 여론 같은 거를?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. 어떤 정부든 새 정부 초기에 심지어 굉장히 논란을 빚었던 그 공직 후보자들의 경우도 당시에 그 맥락에서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높은 수준의 도덕 기준을 충족해야 이른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. 지금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했는데 좀 결정적인 한방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결정적 한방이 없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뭐 강훈식 그 민주당 대변인은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. 공직 후보자들 이제 사퇴시켜야 된다든가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어야 할 결정적 한방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상대적인 거였어요. 예. 이것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어떤 기준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고요. 아니 개인적으로 딱 뭐 말씀드렸던 대로 예, 예. 국민 눈높이